We gotta see this back. We talk about taking it to the rack. Oh my goodness. He didn't go around him. He went over top. Someone called his mama. 대단하다. 정말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터시티입니다. 팬의 입장에서 끝까지 응원을 하긴 하겠지만 1승 3패로 1라운드에서부터 몰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점들이 이어지는데도 별다른 플랜 B를 내놓을 생각도 없어 보여서 더 답답한데요. 이번 4차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선 실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말 1승 2패에 몰린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기고자 하는 의지와 투지가 올랜도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로빈슨과 듀렌의 소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로 다실바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도 듀렌이 한번 헬프 수비를 약하게 하고 들어왔다가 바로 리바운드를 떠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카터 주니어에게 풋백 득점을 내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르버트가 스위칭하면서 벤케로를 맞게 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정말 열심히 잘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커닝햄은 아주 기본적인 박스아웃을 안하고 멍하니 자신의 마크맨을 놓치며 풋백 덩크를 내줍니다. 이날도 디트로이트는 올랜도에게 무려 16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헌납하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졌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집중력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집중력 없는 모습은 턴오버로도 연결되는데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 공격 포지션에서부터 패스 턴오버하는 해리스. 작전 타임 이후 가진 첫 번째 공격 포지션에서 바그너에게 공 뺏기는 커닝햄. 해리스에게 어이없는 패스 주다가 턴오버하는 탐슨. 아주 간단한 패스조차 턴오버로 만들어버리는 커닝햄과 로빈슨, 그리고 바그너에게 속공 실점.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포지션에서 또 드리블 치다가 공 뺏기는 커닝햄. 이 모든 턴오버가 경기 시작 4분 만에 일어난 턴오버들이라 하면 믿어지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듀렌의 어이없는 백패스 턴오버로 인해 석스의 속공 상황에서 커닝햄이 체이싱 블락을 했지만 파울이 불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커닝햄이 3파울 위기에 처하자 디트로이트는 챌린지를 신청해서 성공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챌린지 사용이어서 후반에 더 이상 챌린지를 쓸 수 없었고 부주의한 패스 하나로 커닝햄의 세 번째 파울이 전반에 불릴 뻔한 상황이었고 챌린지도 어이없게 소모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부은 손쉬운 속공 턴오버들도 있었는데요. 그린의 스틸로 수비에 성공하고 볼을 몰고 4대2 속공 상황을 주도한 커닝햄은 패스 턴오버를 범하며 속공 찬스를 날립니다. 한창 점수차를 벌려야 할 때 나온 어이없는 속공 미스였는데요. 후반에도 해리스가 좋은 수비로 만든 속공 찬스에서 커닝햄은 또다시 그린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패스를 하며 3대1 속공 찬스를 날립니다. 이렇듯 승리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경기에서 너무나도 안일한 턴오버들이 이어지면서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는데요. 듀렌의 임팩트에 가려져서 그렇지 커닝햄의 수비 태도 역시 이날의 패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3차전에서 중요한 순간 과하게 헬프 수비 들어갔다가 바그너에게 클러치 3점을 내줬던 커닝햄. 4차전에서도 오픈 3점 기회를 여러 차례 내줬는데요. 여기서 실점은 안 했지만 케인에게 와이드 오픈 3점 기회를 내주었고 엄한 곳 신경 쓰다가 자신의 마크맨인 다실바를 놓치고 3점을 내주고 안일하게 수비 각도를 주다가 케인에게 패스받을 공간을 내주며 손쉬운 골밑 득점을 내줬고 발도 느린 친구가 괜히 전반 갑박한다고 나왔다가 케인에게 스피드와 힘에서 밀리며 자신의 동료인 듀렌이 인유어 페이스 당하게 결정적인 자동문 앞선 수비를 선보이는 등 수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던킨 로빈슨에 대한 올랜도의 헌팅인데요. 수비가 약한 로빈슨을 올랜도의 좋은 신체 조건과 피지컬로 계속해서 헌팅을 하며 파울 겟을 유도하고 로빈슨의 파울 개수와 디트로이트의 팀 파울 개수를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며 성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던로가 외곽에서 공을 받기 어렵게 베인과 같은 선수들 압박이 상당히 좋았고 공을 받는 위치 역시도 애매한 위치에서 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던로 헌팅을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그의 온오프 넷 레이팅을 보면 무려 마이너스 19로 안 뛰고 있을 때 디트로이트가 더 낮기에 과감하게 5차전에서는 스타팅에서 내리고 그린을 스타팅으로 올려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어찌됐든 벼랑 끝 승부이니 뭐라도 변화를 줘봐야겠죠. 그리고 로빈슨 투입의 이유가 스페이싱과 공격인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 4차전에서 희망을 본 벤치 유닛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부진을 거듭한 젠킨스가 조금씩 살아난 경기였고 스튜어트는 17분 동안 무려 8개의 블락을 기록하며 프랜차이즈 포스트 시즌 최다 블락 기록을 수립하며 그가 코트에 있을 때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그의 출장 시간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경기에서 놀란 건 정규 시즌 때와 다른 르버트의 활약입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규 시즌 때는 리바운드 참여도도 매우 낮았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수비 리바운드까지 참여하면서 5차전에서는 조금 더 그의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메인볼 핸들러로 쓰면 안 되고 윙으로서 말이죠. 이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맞이할 5차전입니다.
그것도 홈에서 치르는 탈락 직전 위기의 중요한 경기인데 부디 턴오버 줄이고 정신무장 단단히 해서 이 시리즈를 더 길게 끌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1시드 가오는 살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3년 전에도 1시드와 8시드로 두 팀이 만났을 때 1승 3패로 탈락 위기까지 갔던 디트로이트. 남은 경기에서 힘겹게 3연승을 거두며 2라운드로 진출했던 그 기운을 받아 이번에도 역스윕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어게인 2003 7차전 가자!